여러분, 보통 정치 스캔들이라고 하면 뭔가 대낮에 기자회견장에서 터질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, 그런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, 바로 한밤중에 울린 휴대전화 알림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모든 논란은 아주 이례적인 시간,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바로 그 한밤중에 조용히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. 정확한 시간은 바로 새벽 0시 5분, 자정을 막 넘긴 그 시각이었죠. 바로 이 알림 메시지 하나였습니다. 총리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휴대전화에 동시에 삑 하고 끈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모든 사건의 진짜 출발점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총리의 텔레그램 계정이 바로 이때 정말 뜬금없이 나타났고요. 심지어 그날 새벽 12시 56분까지 접속한 기록까지 남았던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왜 문제인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공식적인 해명은 아주 단순해요. 그냥 쓰던 기계가 잘 안 돼서 바꿨습니다. 그런데 타이밍을 보세요.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.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? 네, 바로 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. 왜 이 타이밍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냐?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요. 당시 이미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. 총리가 그냥 한가할 때 폰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. 1월 초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중순에는 핵심 인물이 경찰에 계속 불려가고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던 바로 그 긴박한 상황 한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. 당시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. 하나는 특정 종교단체 신도 수천 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켰다는 의혹, 또 다른 하나는 별개의 공천 헌금 스캔들이었죠. 중요한 건 경찰이 그냥 떠도는 소문을 쫓는 게 아니라 회의 녹취록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바꾼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이 자료는요,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익숙한 패턴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정말 운이 나빠서 생긴 우연의 일치일까요? 아니면 위기 상황마다 꺼내드는 잘 짜인 대응 매뉴얼 같은 걸까요?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개별 사건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. 이 자료에서는 이 패턴을 권력형 의혹의 패턴이라고 정의하는데요.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.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투명하게 해명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기를 바꾸거나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수사를 일부러 늦추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더 큰 의심을 만들어내는 그 반복적인 흐름, 그리고 이 분석은 이 패턴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라고 콕 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국무총리의 리스크는 곧바로 대통령의 리스크로 이어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대응 패턴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.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주장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거의 예측 가능할 정도로 똑같은 3단계의 과정을 밟는다는 겁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차단입니다.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사실이 뭡니까? 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는 말로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. 이런 공격적인 태도가 결국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비판입니다. 두 번째 단계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. 정말 떳떳하다면 여기 모든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. 또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 처럼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국민의 눈에는 그저 내가 폰 바꿨다 같은 개인의 행동만 보인다는 거죠. 본질을 흐리는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늑장 수사가 낳는 부작용입니다.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니까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거 증거 없애려는 거 아니야? 라는 의심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. 결국 그런 의심이 자라날 토양을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죠.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이야기는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.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분석의 핵심을 관통합니다.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애초에 오해나 의심을 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 증명해야 할 훨씬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는 뜻이죠. 다시 말해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나는 결백합니다 라는 선언이 아니라 언제든 얼마든지 검증받겠습니다 라는 투명한 태도라는 겁니다.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직자의 언어라는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가 참 흥미로운데요.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논란 전체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두 개의 질문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부는 대체 왜 우리를 의심하느냐고 항변하지만 국민은 계속해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.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하필 그 타이밍이냐고요. 바로 이 서로 다른 질문 사이의 간극, 이게 바로 불신의 본질입니다. 결국 우리는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날 밤 새벽 0시 5분에 울렸던 그 텔레그램 알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결백의 해프닝이었을까요?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,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거대한 국민적 불신에 불을 붙여버린 신호탄이었을까요? 이 분석을 접한 여러분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.